거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엄청 큰 손해를 봤죠. 그 옛날에 4억 2천, 9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 인생일 때 최대의 고비를 맞은 거지. 지금까지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4억이면 지금 가치로는 10억은 되게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을 가려야겠다. 이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도 될 인연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맞아요. 또 명절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연락처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고, 대표님은 사업을 하셔서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난 2년 동안에 만난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 넘죠. 왜냐하면 전국 강의를 다녔는데 한 번 가면은 150명에서 300명 이렇게 되니까 5천 명은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사업하신 지도 얼마나 되셨죠? 사업한 지가 23살부터 했으니까 몇 년 됐죠. 계산도 안 되네. 45년. 네. 사업을 좀 일찍 해갖고. 네. 사실 좋은 분들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잘 안 맞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우선은 이제 직원, 일하는 사람이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어떻게 보면 파트너거든, 비즈니스 파트너. 그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요 정도 살아보니까 다는 아닌데 조금은 이렇구나. 우리가 이래서 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누가 뭐 줬더라 바로 이래서 하지는 않잖아요. 한 번쯤은 서치를 하잖아요. 사람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이제 면접이란 걸 외국에서 직원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 인상은 어떻고 말하는 스타일은 어떻고, 그렇지만 막상 일을 해보면 그 드러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한 10%? 90%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도저히 함께하면 안 되는 인연도 있는 거예요, 직원도.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해서 오자마자 이태리 출장을 데리고 갔어요. 일을 하고 한국을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이 친구가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동종업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장을 그 다음에 갔더니 이태리 공장 사장이 그 사람이 다른 사장을 데리고 왔다. 제 거래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몰랐던 건 이태리 공장 사장하고 저는 수십 년 동안 관계가 형성돼 있잖아요. 어쩌다가 나타난 사람이 주문 많이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 나한테 얘기를 다 하더라고.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딱 그 사람이라고 알아봤어. 누가 얘기를 전달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업계에다 알아보니까 그 전 직장을 물어보니 전 직장에서 똑같이 해갖고 직원을 다 데리고 나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큰 교훈이 됐죠. 또 이제 거래할 때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나쁜 의도를 갖고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경우에는 엄청 큰 손해를 봤죠. 그 옛날에 4억 2천, 95년 정도 됐을 거예요. 1995년. 그때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각 백화점에 다 들어가 스카프를 파던 업체였는데 한 100억 정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게 그 제 30대에 4억 2천이라는 건 엄청난 돈이어서 제 인생일 때 최대의 고비를 맞은 거지. 근데 그런 거를 계기로 이제 또 얻었던 교훈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을 욕심 때문에 맡은 거잖아. 그거보다는 작게 나눠서 주문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대 법대 나오셔서 일본의 미쯔이 상사라고 30년 근무하시고 코롱에 근무하셨던 고모님께서 저희 회사 오셨었는데 그때 그분 나이가 연세가 80 정도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함부로 팔지 말라. 우리가 물건을 누가 나한테 사러 오면은 그 사람을 안 가리고 나 거래하고 싶어 해? 그럼 좋은 가격에 사간다면 다 팔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객도 가려라는 거지. 팔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팔아서 이 사람이 7개월, 8개월 있다 그 물건을 다 갖고 왔어. 그때는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로 이제 분쟁까지 생기고 법적 분쟁을 결국 이제 제가 이겼지만 그런 가정이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 고모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갖고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사람을 가려야겠다. 이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도 될 인연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까지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4억이면 지금 가치로는 10억은 되게 네. 뭐 이거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대표님은 그런 과정이 크게 없으셨을 줄 알았는데 그런 과정이 다 있으셨나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잖아요.
사람을 잘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하는 거죠. 다 무자르듯이 잘라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인연.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속는 이유가 친절함을 가장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둬야겠다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지나치게 이렇게 공수표를 알린다고 그래야 되나?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남의 얘기를 많이 끌어와. 나 누구 알고 누구 알고 누구 하고 나 이런 거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이걸 많이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거리를 두죠. 그리고 본인은 모르는데 본인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본인이 실수를 한 얘기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장이야. 근데 직원이 자주 바뀌어. 자주 바뀌는 거는 고사하고 직원이 나가면서 그 사장을 차단시켜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두 번은 그 직원이 이상하나? 이러다가 어떻게 모든 직원이 다 이상할 수가 있어. 그리고 가만히 그때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딱 실수를 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 기저에 깔려 있던 거야. 조심을 했던 거죠. 그때는 그 사람 믿고 싫고 이게 아니라 아주 우스워지는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 사람의 관계에서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나와 관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적절하게 둬서 너무 가까이도 안 가고 너무 멀리도 안 가면서 서로가 실수하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람의 뭐 얼굴을 본다거나 말투를 보면 약간 좀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으세요? 있죠.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 이런 사람의 관계에 대한 걸 엄청 관심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댓글을 써.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과거에 비해서 일어났나라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서 친구를 사귀어도 그 집에 대해서 다 알아. 오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친척이 누구고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속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 SNS를 통해서 맺어진 사람들이 좋아요 댓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모임에서 만나면 마치 오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급 가까워지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비하인드는 몰라. 우리는 그 SNS에서 보여주는 게 전부야.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거야, 갈등이. 놀랄 일이 많이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생긴 거는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의도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적성을 갖고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를 줬을 때 내가 그걸 만족시킬만 난 그걸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나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빚진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배웠어요. 이걸 알게 되는 것까지도 시간이 걸렸죠. 내가 선물을 주는 것도 과하게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또 배웠고 역으로. 왜냐하면 내가 과하게 주는 거는 상대로 하여금 이 선물값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을 나눌 정도 소소한 거 부담이 없는. 이렇게 제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받을 때의 부담감을 생각해 보니 내가 줄 때도 상대가 그런 거를 갖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예전에는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걸 알면서 맞아요. 요즘은 되게 겉면만 보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사람을 만날 때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고 약간 좀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피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돼가면 돼. 정말 어떤 뭐 유튜브나 책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근데 그것도 배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배워요. 유튜브 찾아보고 책 읽으면서 많아요. 우리 집에 그런 책이. 그걸 무지 공부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 또 우선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와. 우선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들여다보는 연습.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눈이 어디로 나져 있어? 밖으로 나져 있죠. 내 두 눈이 밖으로 향해 있다는 거야. 나를 볼 줄 모르는 거야. 눈을 뒤집는 연습을 하래. 나를 바라보는.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야? 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왜 남을 비평하고 저래 하는 거는 눈이 밖으로 향해 있어. 상대로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옷에 묻은 결점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 맞아. 제가 예민한 건 알았지만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제 예민함을 눈치 못 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주 친한 동생들이 우연히 어떤 일이 있어서 얘기하면서 언니 되게 예민하잖아 그러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알고서 얘기를 안 한 거구나. 그리고 조심을 했구나. 얘네 힘들었겠구나. 저는 굉장히 그 예민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너무 항상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미리 얘기를 해. 내가 많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모르는 거야, 사람이 자기 자신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하고 우리 아들도 좀 그런 예민하고 센시티브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참 하다가 내가 멈칫할 때가 있어.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눈을 뒤집는 연습을 하라는 그게 상당히 우리가 연습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만 잘해도 우리가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예민함을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잘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계속 공부하고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부부지간에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살다가 저런 사람 처음 봤어.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상대가 생각할 때 저를 또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걸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사장을 했잖아요. 누가 나한테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성장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 고집, 내 말이 옳아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항상 그런 역지사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랑 무슨 대화할 때는 내가 이제 막 좀 뭐 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이런 엄마 내가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까 힘들까 봐 얼마나 참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나만 참는다고 생각을 한 거지.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고 계세요? 혹시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캔디 언니랑 같이 소통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